자, 이번에는 시즌 리서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즌. 네. 정규 리그 시즌 리서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선수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즌 판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기가 쿠아가루님이 그 저스틴 브라운리의 연봉이 어느 정도냐? 한 우리나라 그래도 한 40만 달러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35만에서 40만. KBL 규정으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선수예요. 네, KBL 연봉으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너무 보고 싶네요. 진짜 다들 영상 보고 나니까. 포스트가 이제 다들 외곽에서 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데려오는 건데. 뭐 킹가니님이 무슨 미네라스 버리면 딱 되겠네요. 그러면서 미네라스 잘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벌써 개막도 안 했는데. 네. 가보겠습니다. 우승 후보. 네. 우승 후보가 누구냐? 네. 한 팀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이제 나왔습니다. SK가 21표. 네. 현대모비스가 6표. 네. DB가 2명. DB? 2표 얻었습니다. DB. 한 명 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SK를 우승 후보로 최정은 기자가 꼽았죠? 네, 저 SK를 꼽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본 거니까 터리픽에서 본 게 너무 임팩트가 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지난 시즌부터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이 팀이 이렇게 침몰을 했던 거지 결국엔 그 정상 전력을 가동했을 때는 진짜 국내 선수층이 정말 두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올 시즌이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딱 한 명만 뛰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선수들 간에 좀 조화나 이런 게 더 조직력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그런 걸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SK가 상당히 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3점 슛이 좀 약하다라는 뭐 약점도 있고 뭐 뭐 원희가 안 뛰었을 때 헤인즈가 뛰었을 때 뭐 높이에 대한 약점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를 약점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들이 너무 확실하다. 그리고 또 트랜지션이 너무 좋고 또 김선영 선수가 대표팀 갔다 와서 터리픽에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고 그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SK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을 하면서 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SK 그 팀 자체가 조금 스텝업을 하려는 느낌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확실히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걱정되는 건 저는 근데 왠지 1위는 못할 것 같은데 SK가 아니면 누가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SK가 좀 1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홍표 동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SK 대부분이 뭐 너무 많은 분들이 SK를 뽑아주셨어요. 네. 그 SK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동환 기자가 이제 좀 더 DB. 이동환 기자가 먼저 DB 얘기 먼저 하시죠. 일단은 SK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저도 살짝 덧붙이는데요. 덧붙이면. 저는 뭐 DB를 뽑긴 했지만 SK가 우승 후보로 꼽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표를 받을 만한 팀이라서 왜냐면은 저는 이건 뭐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지난 시즌도 부상이 없었다면 저는 4강 이상은 당연히 갔을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거는 시즌 막판에 안영준이 부상해서 돌아오고 김민수도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꾸려갔을 때 보인 경기력을 봤을 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팀은 건강했으면 올 시즌도 우승 도전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SK는 국내 선수진의 뎁스가 달라요. 물론 아까 이제 채팅방에서 언급됐던 이 슈터진이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약점이 없는데 그냥 유일하게 꼽을 만한 약점인 거고 그렇죠. 다른 것들이 다 상쇄할 만큼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DB를 꼽았는데 사실 이거는 왜 DB 했냐면 원래는 저도 SK거든요. 근데 원래 현대모비스였잖아요. 대담한 예측하면서 이제 DB가 우승 후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밀원이를 이제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희의 불안 요소 이게 SK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팀이 과연 SK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렇다면 DB다. 왜 거짓말에 원래 현대모비스라 했거든요. 분명히 사석에서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야 현대모비스 아니면 누가 우승해? 그래야지 누가 이길 것 같아? 없어. 현대모비스가 짱이야라고 했는데 자꾸 방송에서는 DB가 잘한다, SK가 잘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선적이구만. 성함은 또 현대모비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사석에서 기자들이 저한테 현대모비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트와이스 나연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번에 모비스라는 제 증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트와이스 나연장님이 루키예요. 루키. 루키 편집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하도 이제 모비스 좋아한다고 몰아가길래 제가 일부러 한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DB의 불안 요소가 뭘까? 일단 뭐 저는 연습 경기를 조금 봤고 훈련을 좀 몇 번 봤었는데 결국에는 뭐 새로 손발에 맞추는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김종규를 데려오면서 아무래도 선수를 좀 내보내는 이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벤치가 왠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시즌 진행하면 할수록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두경민의 복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변수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면 또 실망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실제로 그건 이상문 감독도 그렇게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DB가 지금 추구하는 농구 그리고 이때까지 DB가 보여줬던 결과물 이상범 감독 밑에서 보여줬던 결과물을 고려할 때 김태술이든 김민구든 살아나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최고의 외국 선수의 칼렙 그린을 1순위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칼렙 그린의 기량에 대한 신뢰가 또 들어가 있고 김정규의 그 몸 상태 문제는 결국에 시즌 치르면 다 올라올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DB가 충분히 정규리그든 뭐 챔프전에도 우승할 수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SK가 강해요. 쥐어 짜는 것 같은데 느낌. 뭐 대체 어딜 꼽는 거야 대체? 억지로 막 쥐어 짜는 느낌이 들어요. DB는 결국에 뎁스가 문제죠. 그러니까 벤치 자원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김태술, 김민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김태술, 김민구가 특히 김태술이 뭐 최근 몇 년간의 모습이다. 김민구가 뭐 수비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현장에서는 뭐 수비도 그냥 그렇고 공격도 그냥 그렇다. 이러면은 DB 진짜 위험하죠. 윤호 형에게 또 가부하고 아무리 김종규가 있다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DB를 1위로 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물론 SK에 전 투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DB와 SK 둘 다 제가 볼 때 베스트 5가 붙는다고 하면은 DB가 SK에 비벼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이번에 DB하고 KT 게임 보면서 느낀 게 DB는 김태술, 윤호영, 허웅, 김종규가 쉬는 시간이 너무 약합니다. 결국 김종규의 연봉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다 셀러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이제 다른 팀에서 백업이 아니고 백업 하는 선수들도 백업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선수들이 나갔을 때 최대한 이걸 지켜나갈 만한 힘이 너무 없지 않나. 근데 다만 SK는 최부경 나가는데 김민수 들어오고, 그쵸. 최준용 나가는데 안영준 들어오고, 자밀원이 나가는데 헤인즈 들어오고. 더블 스쿼드죠, 진짜. SK는 더블뿐만 아니고 트리플까지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결국 SK는 40분 동안 베스트 라인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 DB는 사실상 DB는 김태수 선수를 3쿼터 후반부터 4쿼터를 쓰는 이 어떻게 보면 김주성 선수의 역할을 김태수 선수한테 맡길 예정이거든요. 그럼 결국 DB 전력의 베스트는 한 12분 정도를 보면 돼요. 4쿼터 10분과 3쿼터 한 2, 3분 정도 더해서 12, 13분은 DB는 전력을 짜내는 팀이고 SK는 40분을 전력을 유지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SK가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죠. DB를 대부분 뭐 여기 우승 얘기도 두 분이 있었고 뭐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SK 다만 우승 후보에서 구분하기는 좀 약하지 않나라고 한 건 바로 이 뎁스가 그쵸. 좀 약하지 않나 이 부분이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사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 팀이라고 하기에는 표가 좀 적게 나왔죠. 그쵸. SK에 대한 표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적게 나왔는데 그래도 현대모비스 쪽에 여기 민중구 기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실 현대모비스가 좋은데 양동근 함지훈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고 본다. 꾸준하네 그거. 그 얘기해요. 방송에서 계속. 네. 그랬으면 좋겠다. 세대 교체 이제는 세대 교체할 때다라고. 원이 될 아거나에서 밀릴 이유가 없고
외국인 선수가 서브라는 점에서 서브가 헤인즈라는 점에서 극강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한 명은 또 얘기도 했어요. 사실 모비스의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함지훈이 하는데 함지훈은 좀 떨어진 게 보인다. 양동근은 떨어진 게 안 보이는데 함지훈은 떨어진 게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SK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은 분도 있고 유동혁 기자는 그래도 모비스다. 그래도 모비스가 저력이 있다. 이렇게 했고 손대범 기자는 모비스와 SK가 정규를 이겼다는 각축이겠으나 결국 플레이오프 가서는 SK가 이길 것이다. 손대범 기자 플레이오프만 듣고 보면 SK로 무게를 넣습니다. DJ 어거스타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채널 쇼터가 없는 네. 시즌이잖아요. 이제 네. 예. 경우에는 그걸 채우려면, 그러니까 경우에는 SK와 대적하려면 국내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배수용, 서명진 이 두 명이 스텝업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선수진의 그 뎁스 차이가 SK에 좀 밀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 네. 결국 젊은 선수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출전 시간이 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거 말고는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얘네 그럼요. 이 선수한테 야 그래도 네가 연습을 많이 해놔야 게임 좀 많이 뛴다고 하지만 결국 뛰어야지 결국 성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소영 선수가 어쨌든 중용은 될 거예요. 왜냐면 김상균 선수가 처음에 못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함지훈 선수도 지금 팔꿈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배수영 선수가 저는 일정 부분 출전 시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유재학 감독의 신뢰를 못 사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사실 배수영 선수가 한 7월까지는 제가 보면서도 유재학 감독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배수영이나 좀 늘었다. 근데 결국 외국인 선수 들어오고 이제 시즌 앞두고 연습 경기를 해보니까 배수영 선수가 뛰는 시간이 5분 내지가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역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서명진 선수는 그래도 시간을 좀 받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모비스는 가드 쪽에서는 별 걱정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대성이 좀 안 좋아도 양동근이 있고 양동근이 안 좋아도 서명진이 있고 또 그 밑에 저기 누구야? 박경상도 박경상도 있고 또 또 한 명 있는데 김수찬도 있고 또 하나 있어 또 저기 무슨 홍준인데? 손홍준. 손홍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가드진은 너무 두꺼워. 근데 이 포워드진이 없는 거야. 포워드진이. 문태종 나가. 지금 오용준 선수가 25분 뛰어야 될 판이에요. 그렇죠. 네. 전준범을 기다리기엔 너무 길고. 그렇죠. 전준범 또 다른 상무 선수보다 한 달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더 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김상규 선수가 언제 복귀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종현 선수가 사실상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보면 그리고 함지훈에 대한 리스크, 함지훈이 가져가야 될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함지훈이 비시즌 중에 팔꿈치 인대 부상, 네네. 그리고 7주 동안 나가 있었기 그쵸. 때문에 이게 되게 클 수 있다고 봐요. 함지훈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대성, 양동근, 이종현 다 다쳤을 때도 버텼던 거 결국에는 함지훈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작 감독이 이번 시즌 함지훈이 제일 잘했다, MVP로 꼽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함지훈 나가면 모비스도 모비스스럽지 않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만약에 함지훈 선수가 없다고 하면 함지훈 선수가 과부하 걸리면 그 과부하는 또 라고나에게 갈 것이고 결국 SK 모비스, DB 요 세 팀에서 우승 후보가 가려지는 가장 큰 거는 결국 뎁스입니다. 뎁스. 그렇죠. 뎁스. 현대 모비스는 함지훈을 대신할 뎁스가 없고, DB는 이 베스트 5를 유지할 만한 뎁스가 없고, SK는 베스트 5를 두 팀을 꾸릴 수 있고, 거기에 두 팀에 대한 백업을까지 꾸릴 수 있는 스쿼드를 3개로 나올 수 있는 뎁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SK가 상당히 많은 표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설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MVP 후보. 네. MVP 후보는 누구냐? 최준용도 있네요. 자, 최준용, SK. 역시 SK가 우승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승하는 팀들이 이제 MVP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선영 선수가 표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성 선수가 6표, 이정현 3표, 이승현 3표, 최준용 3표, 그리고 오세근. 사실 아까 그 빼먹은 것 중 하나가 기대되는 외국인 선수의 오세근을 넣은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오세근은 용병이다. 오. 이거 왠지 건강한 오세근은 용병이다라고 해서 음. 오세근이 넣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뺐네. 이관이 호응 누구? 그리고 예. 이관이는 이관이 한 표, 허웅 한 표. 허웅은 제가 되게 얘기하면 그냥 허웅은 여기거든요. 보통 KBL은 1위 팀에서 MVP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승을 같이 기비를 꼽았으니까. 예. 근데 저는 김선영을 아마 같이 언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김선영, 최준용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최준용이 3표가 나오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최준용이 진짜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불과 작년만 해도 게으르다, 훈련 안 한다. 문경원 감독도 그런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제 월드컵 다녀온 이 두 선수의 성장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됩니다. 김선영은 진짜 터리픽도 좀 생각보다 더 적극적이더라고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뭐 사실 KBL은 늘 말씀드리지만 1순위 팀에서 MVP가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최준용보다는 강상재 아닌가요? 저 흰관이님이 흰관이 뽑으신 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했는데 이관희 선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투표하는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발려지네요. 예. 여기에 민중구 기자가 민중구 기자는 건강한 오세근이라면 6위를 해도 MVP가 될 것이다. 이것도 민중구가 꾸준히 하는 생각이에요. 민중구하고 저기 이동환하고 약간 다르네. 이동환은 가는 데마다 말이 달라지고 민중구는 그래도 꾸준하네. 원래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약간 그래. 예, 저는 약간 약간 이게 스타일이. 이래가지고 그렇죠. 팔랑기라서. 그러면은 최정석 기자는 투표를 누구한테 했어요? 저는 김선영하고 이정현 선수한테 했는데 뭐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동환이 형이 옆에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1위가 SK가 되면 당연히 김선영 선수가 그 MVP에 강력한 후보라고 보고 이정현 선수를 꼽은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KCC가 뭐 막 상위권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6강 아니면 전 최하위라고 보거든요. KCC가. 근데 만약에 KCC가 6강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핵심은 누구냐? 무조건 이정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외국 선수 조합만 봐도 결국엔 이정현 선수가 해줘야 되는 조합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정현 선수가 뭔가 만들어주고 2대2 하고 픽앤롤 하고 뭐 득점도 해주고 패스도 풀어주고 이런 역할인데 결국에는 KCC를 6강까지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정현이라고 봐서 만약에 KCC가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6강 이상까지 갔을 때 저는 이정현 선수가 또다시 1위 팀이 아니지만 MVP 2연패가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팀 내에서 국내 선수가 이 정도로 독보적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가 없는데 이정현 선수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MVP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메이스가 못 오는 게 결국에는 이정현의 MVP 가능성을 높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거의 사실상 이정현의 옵션이 상당히 높으니까. 근데 전 여기서 저는 이거 투표를 저는 이승현한테 했거든요. 저는 이승현한테 했는데 일단 이걸 한번 다 다루면 일단 이승현한테 투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승현 선수한테 한번 그날 미디어데이 날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4개국 초청 대회를 했었고 월드컵을 했고 또 이탈리아 가서도 농구를 했단 말이죠. 거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자신보다 큰 선수들과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응력이 좀 길러졌느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실제로 그렇다. 좀 자기는 사실 농구 월드컵 가서 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내 키로는 다 여기저기 가서 내 키로는 파워포드가 안 된다. 외곽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농구 월드컵을 치르면서 나도 충분히 내 거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승현 선수가 오리온이 외국인 선수를 뽑지 않으면서 외국인 선수 센터를 뽑지 않으면서 어쨌든 이승현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계속 오리온은 외국인 센터를 뽑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맥클린 한 명. 다만 맥클린은 이승현이 없을 때. 네, 맞아요. 없을 때. 그때 그리고 작년에 그 데릴 먼로도 없을 때. 네, 맞죠. 이승현이 계속 이승현 오니까 또 다시 외국인 선수를 밖에 하는 센터를 뽑았단 말이죠. 밖에 하는 선수를. 그거는 물론 이승현한테 수비의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이승현의 역할이 커진다. 결국 이 선수의 역량을 100%로 끌어낼 만한 역량을 발휘할 만한 팀이 바로 오리온이다. 그런 면에서는 거기다 이승현은 이미
저는 무조건 이승이 한 단계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 선수들과 상대를 하다가 국내 선수를 상대했을 때는 좀 풀어가기가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그러면서 좀 이승현 선수가 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 투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전 김선영한테 투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밀 원희 때문에 자밀 원희한테 비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 자밀 원희는 움직임이 포스트예요. 포스트. 그쵸. 자밀 원희가 볼을 가진 시간이 많을수록 김선영은 돌파를 해서 제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 안에 박혀 있으니까 스타일상 서로 시너지를 못 내는 물론 스타일이죠. 물론 2대1에서 가는 득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밀 원희 포스트로 가는 득점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 만약에 SK에서 MVP가 나온다고 하면은 김선영보다는 최준용이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승현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번 나온 내용 중에 다뤄야 될 건 뭐냐? 김선영, 이대성이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농구 월드컵에 여파가 꽤 있어요. 투표한 사람 중에서 이제 관계자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 농구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준 선수가 돌 뿐이 없다. 결국에 지금 외국인 가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선수에게서도 어느 정도 스코어가 나오고 그리고 단신 외국인 선수의 역할은 어느 정도는 좀 해줄 만한 필요가 있는데 결국 농구 월드컵 봤더니 결국 1대1로 제껴서 득점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대성도 표를 많이 받았고 김선영도 표를 김선영은 이제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받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여기다가 사실 표가 안 나온 게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한 선수가 김시래. 충분히. 저는 김시래가 무조건 MVP 후보에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LG는 아까 이정현 선수에 대한 이정현 선수가 그쵸, 높아질 거라고 하지만 더 높아요. 더 높아요. LG는 더 높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지만 그리고 현주혁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LG 농구는 김시래다. 김시래다. 그래서 저는 김시래도 MVP 후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롤이 많고 롤이 너무 일본은 아마 LG의 성적 자체가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김시래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시래가 MVP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오색은 투표하신 분들은 역시나 이제 건색은 그래도 그래도 건강하면 무조건 오색은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손대범 편집장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팀은 플레이오프에 못 갈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여기 뭐 한 명만 뽑은 사람도 있고 두 팀 뽑은 사람도 있고 세 팀 뽑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걸 다 합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팀은 삼성입니다. 15표. 삼성은 15표를 얻었고 그다음 KT가 9표, LG가 7표, KCC 7표, KGC가 4표. KGC는 역시 오세근이 아프면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은 뭐 저희가 아까 삼성 뭐 두 분 다 저 삼성 뽑았는데 미네라스가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미네라스가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설사 잘한다고 진짜 이건 너무 좀 그런가요? 잘하겠지. 미네라스가 정말 하드 캐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은 올라가기 쉽지 않다. 너무 아까 내가 미네라스 쉽지 않을 것 같아 했는데 미네라스가 잘해도 그러면 잘해도 킹가니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진짜 그 정도로 약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지난 시즌에 몇 승했죠? 10승했나? 12승? 한번 봐야겠네요. 10승 된 거 같긴 한데 10승 한이만이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죠? 거의 뭐 11승이라고 킹가니님께서 알려주셨어요. 11승. 11승 했다. 과연 삼성은 그럼 포커스를 맞춰요. 과연 삼성은 11승을 할 수 있을까? 11승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팀들이 다 지금 좋아져. 다른 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워낙 좋아져. 11승 쉽지 않습니다. 삼성은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즌부터 사실 이상민 감독님이 그 빠른 농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고 좀 팀 컬러를 바꿔보겠다. 뭐 외곽 슛을 뭐 3점 슛을 뭐 30개씩 40개씩 던지는 농구를 하겠다라고 지난 시즌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시즌 일단은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외국 선수 선발도 제대로 안 됐고 뭐 제대로 못하면서 그게 어그러지면서 아예 그냥 팀 컬러가 중간에 한번 싹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에 다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외곽 빠른 농구 말씀하신 뭐 3점 슛을 이렇게 많이 던지는 농구는 결국에는 선수들의 활동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높이에서 약간은 낮고 그 어쨌든 스피드로 활용해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삼성에 활동량 많은 선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삼성이 무조건 이번에도 빠른 농구를 얘기를 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은 문태영, 뭐 김동우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기대하면서 많이 움직이면서 어쨌든 극단적인 스페이싱 농구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삼성을 그래서 꼽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어떻게 올라왔던 KT랑 비교해봤을 때 삼성은 그냥 양홍석 같은 그런 장신 포워드, 리바운드 가담도 해주고 그 좀 에너지 있는 에너지 레벨 그런 포워드가 없어요. 사실 임동섭, 김준일 분명 지난 시즌 출발할 때와 비교하면 그 두 명 있는 거 플러스 요인은 맞죠. 근데 둘 다 그런 타입의 선수는 또 아니라는 점. 김준일은 이승현이 아니에요. 임동섭도 양홍석이 아니에요. 장민구. 장민구. 갑자기 장신 포워드니까 일단 장신 포워드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장민구 선수. 손대문 편 입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진부한 답변이지만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 하위권 관계 너무 당연하다 이거죠. 그리고 뭐 저도 삼성에 투표를 했어요. 저는 삼성 진짜 잘했으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은 역시나 빠른 농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빠른 농구를 할 준비는 안 돼 있고 심지어 빠른 백코트도 안 됩니다 지금. 빠른 백코트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결국 남들보다 빠르게 공격하지 못하고 수비 전환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의 빠른 공격을 못 당해내는 팀이 돼서 연습 경기에서는 시즌 때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연습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본 삼성은. 그러니까 이게 스몰 라인업 농구가 사실 딱 팬대사에서는 공격적인 농구로 부각이 되지만 사실은 스몰 라인업 농구는 그 스피드를 활용한 활동량을 통해서 상대를 굉장히 압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이제 그 신장은 조금 낮은 대신 활동량으로 상대를 조이는 그리고 공수전은 빠르게 가져가면서 백코트도 빨리 하면서 쉬운 트랜지션 득점 억제하고 상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농구거든요. 그게 받쳐주지 못하면 정말 그냥 꼴민 약한 농구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그게 결국 정답이죠. 그러니까 뭐 NBA에서 그런 농구 유행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런 농구 잘하는 팀들 보면은 다 수비가 받쳐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럴 수 있는 선수 구성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싹 한번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 바꿔야 되지 사실 않을까. 삼성이 그 챔피언 연습전 올라갔을 때 그 멤버를 너무 빨리 파토냈다. 그때 결국 물론 김준일, 임동섭의 라거나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 냈긴 하겠지만 그때 주희정 선수의 컬러가 괜찮았거든요. 주희정 선수로 인해서 나머지 선수들도 조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깨지 않았나 그 틀을. 그건 좀 아쉽기도 하고. 오거스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J. 일단은 물론 시즌 되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뭔가 보여줄 게 있겠지. 그쵸.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근데 어쨌든 저희는 연습 경기하고 연습 경기만 보고 하는 거니까 연습 경기에서는 삼성이 하위권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KT는 아까 계속 얘기했죠. 외국인 선수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2명 다 교체되는 상황에서 성적이 잘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KT는 실제로 KT와 연습 경기를 해본 팀들이 대다수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T는 제 생각에는 진짜 그러니까 수비를 아까 동환이 형 옆에서 말을 해줬지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지 않은 이상은 계속 그 시속 게임하다가 지거나 시속 게임하다가 이기거나 결국에는 마지막에 약간 운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저는 지난 시즌에 6강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그래도 좀 6강 경쟁에 수월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만큼 내주니까. 그
KT가 해서 이제 선수철 감독이 지난 시즌 워낙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네. 비시즌 내내 수비에 되게 많이 맞아요.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 실제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 미디어데이 때 네. 그렇죠. 수비에 공을 들였는데 생각만큼 생각도 안 안 돼서 된다. 그냥 공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DB하고 연습 게임할 때 정확하게 딱 나와요. DB하고 연습 게임 마지막 4쿼터 한 2분 동안 7점인가를 이기고 있었는데 그 뒤집힙니다. 너무 KT스럽네요. 지난 네. 시즌 KT 딱 그게 그랬는데. 딱 뒤집혀서 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의도했던 수비가 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외국인 선수 저기 KT는 둘이 합쳐서 20점 넘기 쉽지 않아요. 둘이 합쳐서 한 둘이 합쳐서 진짜 맥스로 갔을 때 25점? 25점에서 보통 외국인 선수 둘이서 40분을 쪼개서 뛴다고 했을 때 둘이 합쳐서 결국 30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KT 맥스로 가면은 한 25점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외국인 선수 2명에서 30점에서 35점을 최소 30점에서 35점이 뽑아 나와야 되는데 20점에서 25점을 뽑아낸다고 하면은 여기서 벌써 격차가 나잖아요. 분당 0.5점 외국 선수들. 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결국 이 외국인 선수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격차를 이거를 결국 낮추는 농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내 선수 중에서 득점이 나온 그렇지 단신용병 허운이 있으니까 단신 외국 선수 단신용병 허운이 한 20점 정도 넣어주면 경기당 허운이 20점 정도를 넣어주면 한 6강 정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6강하고 MVP 먹고 국내 선수가 평균 20점은 이거 초유의 사건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 거의 보기 힘들었던 사례니까. 그렇죠. 그리고 커망정님이 박준영 3번 포지션 병이 잘 되려나 했는데 결국 3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 합니다. 4번. 그리고 LG가 7표 나왔습니다. LG 7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LG 7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김실애 얘기도 하셨지만은 김실애 잘할 것 같고 김실애 비중 높을 것 같지만 그게 기대가 안 돼? 그게 어디까지 갈까? 그게 어디까지 갈까? 결국에는 지난 시즌 각 팀들이 단신 외국 선수들 막을 때 그런 이제 블리츠 이런 강력한 더블팀 수비를 가지고 왔듯이 LG 상대로도 그런 식으로 김실애를 굉장히 압박하고 괴롭히는 수비 그랬을 때 김실애의 부담 54경기 치르면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실애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김실애에게 너무 많은 과부하가 갈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국내 선수들이 받쳐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민은 이제는 내리막이고 계속 강병현도 계속 그런 선수고 다른 선수 중에 그런 선수가 있나? 별로 떠오르는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국 선수 제도가 만약에 2, 3쿼터라도 2명이 뛰는 제도로 유지가 됐으면 그러면은 괜찮지. 이거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LG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요? 김실애 LG 그냥 혼자 고생하는 농구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최동 선수는 어떻습니까? LG가 그러니까 저는 김실애 선수 말고도 그러니까 외국 선수 활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메이스를 쓰는 방식으로 맥클린과 라렌을 쓰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들의 강점은 그러니까 들이받고 득점을 올리는 선수들이 아니라 뭐 2대2 플레이에는 연계 플레이 과정에서 득점을 생산하는 선수들 생산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라렌 같은 경우는 뭐 수비나 어쨌든 뭐 그 선수도 어쨌든 2대2 통해서 득점을 생산하는 건데 과연 이 선수들을 그냥 진짜 지난 시즌처럼 이렇게 메이스 쓰듯이 쓰면은 생산력이 확 떨어질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만약에 김실애의 과부하가 걸린다? 그러면은 저는 이 표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학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LG 선수들 얘기를 몇몇 들어봤을 때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캐디 라넨을 못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두 분 말대로 LG는 결국 김실애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 선수뿐인데 과연 그 외국인 선수의 활용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KCC는 일단 국내 선수 진영이 작년보다는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역시 여기도 외국인 선수에서 나오는 그 파괴력이 맞아요. 지금 리온 윌리엄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리온 윌리엄스가 메인할 것 같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리온이 연습 경기에서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한다고 해요. 근데 결국 리온은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럼 나중에 외국인 선수 교체를 한다면은 한번 조이도시를 교체한다면 나중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KCC는 저는 그래도 이정현, 송교창 카드라면 저는 지난주에 유동엽 기자하고 저희 방송할 때 네. KCC가 6강 갈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송교창, 이정현에 맞아요. 외국인 선수 한 명 뛰면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가는 전력이라고 봤는데 하여튼 KCC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성적과 관계없이 기대되는 팀. 자, 이거는 역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가장 기대는 역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9표. 오리온이 9표. 조던 하워드에 대한 그렇죠. 기대와 더불어서 용병 센터 없이 어떻게 하느냐. 다 그거예요. 네. 용병 토종 이승현과 장재석. 네. 출승 감독이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날 우리는 토종 센터들로 가보겠다. 이승현과 장재석. 토종 센터로 우리가 가겠다. 더블 포스트. 네, 과연 토종 센터로 더블 포스트 하는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역시 이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두 분은 저는 KCC 했어요. KCC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KCC가 삼성이나 KT 같은 LG보다는 표를 적게 받았잖아요. 저는 그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이정현, 송교창이 메인이 됐을 때 국내 선수 그러니까 오리온은 토종 센터 2명이 골밑을 지킬 때잖아요. KCC는 지금 상황상 국내 가드와 포워드가 원투펀치가 되어야 되는 그렇죠.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농구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까.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터리픽 트랩에서 KCC가 보여준 부분적인 모습들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이제 전찬진 감독이 복귀했을 때 이 달라진 농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KCC. 그리고 저도 6, 7위 사이에 계속 왔다 갔을 경쟁은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KT, 삼성, LG보다 KCC가 높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순위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KCC를 뽑았습니다. 궁금해요. 홍석 기자는 저는 KGC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건세근의 이 건세근이 꾸준히 경기를 뛰었을 때 과연 그 브라운과의 호흡. 그러니까 어쨌든 사이먼하고 오세근이 그 우승할 당시에 보였던 게 그 하이로 게임이 굉장히 아름답게 전개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오세근이 건강하다면 브라운과 했을 때도 굉장히 합이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그 가드진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변준영 선수나 그 박지현 선수가 생각만큼 이렇게 뭐 볼 운반도 안 된다라는 뭐 혹평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근데 저는 오세근이 건강하고 그 둘이 그렇게 하이로우 게임이 된다면 그마저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양혜종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KGC가 저는 진짜 건강한 오세근이 시즌을 쭉 치르면 가장 큰 변수가 플레이오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KT가 3표가 나는데. 이거는 KT를 상대한 팀 선수가 용병들이 저런데 어떻게 궁금하다. 왜 다 기대는 KT가 좀 올해 유독 그러네. KT 기대는 다 약간 반대로 가네요. 그렇다 보니까 뭐 KT 어느 정도인 거야? 빨리 보고 싶네요. 보시는 KT 분들께는 진짜 죄송하지만 지금 리서치 나온 게 그래요. 리서치 나온 게. 근데 어쨌든 기대는. 그 중에 자기 어떤 사람은 답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자기가 의견 단 사람도 있는데 의견 단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이 저런 상태인데 과연 어떤 농구할지 궁금하다. 자 이런 대답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성적과 상관없는 기대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답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KCC는 아마도 전창진 감독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거죠. 과연 그렇죠. 과연 와서 복귀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근데 연습 경기는 좋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 저는 아직 KCC 연습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연습 경기가 괜찮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DB는 이제 변화가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김종규 선수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김태수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DB가 그동안은 없는 멤버를 짜내서 성적을 내는 팀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베스트 5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놓은 상태란 말이죠.
구색을 갖춘 상태에서는 DB가 어느 정도를 해낼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이었고 오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토종 센터전으로 어떻게 하냐. 저는 전자랜드에 투표를 했어요. 네, 저는 역시 뭐 쇼터 그 게임 전자랜드 연습 게임 단 한 게임 봤을 뿐인데 그거에 대한 너무 전자랜드가 이렇게까지 농구를 하는 팀이었나. 물론 연습 경기지만 야 전자랜드가 이렇게 농구를 하는 팀이었나 싶을 정도로 야 이렇게 농구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그때 기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전자랜드하고 인상공사 연습 게임 보러 온 기자들이 한 6-7명 됐는데 그 기자들 전부 다 야 농구 진짜 재밌다. 다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전자랜드에 기대가 된다고 기대를 했고 SK는 뭐 SK에 대해 기대감을 가진 분은 SK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내가 감독 영입 권한이 있다면 필 잭슨 나는 이 감독을 영입하겠다. 필 잭슨은 다양한 뭔지 알 것 같은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손대범 기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상범 감독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재학, 추일승, 문경원 감독이 2표씩을 받았고요. 이상범 감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범 감독의 특징은 3표가 다 선수한테서 나온 특징입니다. 선수한테서 나온 표라는 점이 특징이고 유재학, 추일승, 문경원 감독은 선수한테서 표 나온 게 유재학 감독한테 표 나온 이대성이가 표했다. 이대성이가 유재학 감독 찍었네. 맞아. 그리고 유재학 감독, 추일승 감독이 한 표씩은 이제 유동혁 기자가 유재학, 추일승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유재학 포텐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키워가는 리빌딩 팀이라면 추일승 이렇게 유동혁 기자가 투표를 했고 문경원 감독은 우리 이동환 기자가 투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문경원 감독이 그 에런 헤인즈 그랑 관련된 별명 때문에 좀 저평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저는 경기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경기 보기 전에도 라커룸 가서도 문경원 감독이 준비한 얘기들 들으면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감독이고 플랜이 확실한 감독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할 뿐더러 경기 내용도 문경원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문경원 감독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감독은 스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장인 상황에서 이제 이 감독을 뽑아달라고 이제 설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단장이면은 문경원 감독은 스타성, 실제 결과물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지략까지 갖춘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감독이라는 느낌. 예, 그러니까 관중몰이도 되면서 결과물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설문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낀 문경원 감독은 선수를 자기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선수들 왔을 때, 어린 선수들 왔을 때 그 선수의 장점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 그러니까 드래프트 기껏 좋은 괜찮은 유망주 뽑아놓고 자기 틀에 맞추려다가 못 쓰고 다른 팀으로 보내거나 잘 못 쓰는 그런 감독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에 리빌딩 효과도 늘 기대할 수 있는 감독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경원 감독을 꼽았습니다. 예. 자. 최동석 기자는 누구한테 투표했나요? 저는 서동철 감독님 투표를 했는데 제가 단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판 이제 마이크 덴토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휴스턴 버전의 덴토니 감독을 한번 서동철 감독님과 함께 그 팀을 그런 팀을 꾸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과 함께 3점 슛을 진짜 2점 중거리 지역을 아예 배제하고 돌파 아니면 3점. 저는 컨셉이 좀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동철 감독님이라면 충분히 그런 전술을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동철 감독님과 함께 그냥 극단적인 진짜 거의 아이솔레이션도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고 3점 슛도 극단적으로 던져보고 좀 그러고 싶어서 서동철 감독님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문경원 감독한테 투표했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얘기한다면 문경원 감독 한 명이 아니고 SK 코칭 스태프를 넣고 싶었어요. SK 코칭 스태프. 문경원 감독 한 명이 아니고 지금 SK 스태프가 서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전희철 코치, 김기환 코치, 뭐 현상민 코치, 뭐 전력 분석 팀까지 해서 통역까지 해서
서로 이렇게 좀 네, 맞아요. 이렇게 서로 장단점을 잘 메워주면서 그 조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SK 코칭 상호 보완적인 네. 그런 조직. 네, 그래서 저는 문경원 감독을 넣은 건 이제 SK 코칭 스태프 전체를 좀 포함한 건데 약간 좀 그런 트렌드를 보는 눈도 변화도 잘 가져가고 선수 쓰임새도 잘 쓰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서 문경원 감독을 투표를 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는데 바비 나이트라는 이제 오래된 감독이죠. 이 감독이 워낙 이제 다혈질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유재학 감독에 가까운 감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그래서 이 결국 선수를 장악하는 스타일의 감독이어서 한국엔 잘 맞을 것 같다 있고 마이크 댄토니는 선수가 찍었어요. 왜냐면 마이크 댄토니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감독의 런앤건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런앤건과 스페이싱 농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싱 농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독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마이크 댄토니는 선수한테서 나온 답변이고 필 잭슨 나왔고 이거는 구단 관계자였는데 이분한테는 제가 얘기했어요. 필 잭슨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너무 어르신이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예,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은희석 감독 거론됐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주희정 감독, 연세대 고려대가 같이 나왔습니다. 주희정 감독 나왔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고지아는 저기 그 터리픽 12 때 인터뷰를 손대범 편집장이 했었죠. 그 중국에서 있는 호주 팀의 감독인데 그때 그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의 철학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감독을 꼽은 사람도 있고 서동철 감독은 최정석 기자가 있고 로넨 긴즈버그 터키 팀의 감독인데 민중구 기자가 터키 팀에 지금 꽂혀 있기 때문에 체코 대표팀. 민중구 기자가 체코에 꽂혀 있기 때문에 월드컵 갔다 왔다고 진짜 체코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지금. 체코에 감독을 했고 그다음에 김상식 감독 그리고 다니엘 러츠도 나왔고 다니엘 러츠는 이제 지난 시즌 삼성의 외국인 코치였죠. 나왔고 그리고 임금배 감독은 실제로 많이 거론이 되죠. 실제로 프로농구계에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농구 쪽에서 좀 코칭 스타일이 좀 다른 감독이죠. 유일하게. 그리고 한기훈 씨가 누구냐면 그 터리픽 12의 그 한국 담당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텐데 저기 오리온하고 전자랜드에서 통역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대표팀에서도 통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왜 거론됐냐 이제 이 한기훈 저하고 되게 친한 기훈이 형인데 이 형을 투표하면서 이제 이 투표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농담이 아니다. 나 진짜 진지하게 한기훈 뽑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구에 대한 조예가 깊다 보니까 패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어지간한 감독 그러니까 이 한기훈 씨의 특징은 추일승, 유도훈, 유재학 감독을 다 해봤어요. 다 쏙쏙쏙.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이해는 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농구적인 부분에서는 이 선수를 장악하거나 타일르고 그런 건 어떤 능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농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지간한 감독에 밀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외국인 손대범 기자입니다. 손대범 기자가 무조건 외국인. 근데 결국 여기에 보면은 외국인 감독들이 거론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지도자들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담긴 선택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내 감독들은 다 너무 제가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감독들은 사실 선수한테는 수평관계 비즈니스 가치하는 회사로 치면은 비즈니스 가치하는 동료예요. 동료지만 감독은 관리자 입장이고 선수는 이제 구성원인 건데 우리나라는 상하관계잖아. 수평관계가 아니고 상하관계. 그러니까 이런 걸 뜯어고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모여 있지 않나 이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외국인 감독들이 뭔가 와서 제시 새로움을 불어넣고 그런 이거에 것도 좀 변화를 필요하다. 주고. 뭔가 필요하다. 예. 왜냐면 실제로도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언론 자체도 너무 감독에게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는 다 이런 감독 위주의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개 팀이잖아요. 팀 네. 진짜 많은 리그인데 네. 진짜 한 2명 정도는 2-3명 정도는 외국인이면 진짜 볼거리도 많고 네. 새로운 색깔을 보여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외국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에 코치로 외국인 그쵸. 요거나 스킬 트레이너로 오는 전자랜드도 이번에 들어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모습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진짜 과연 감독이 나올 것인가. 사실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 뭐 지난 시즌 있었다고 하지만은 네. 그냥 좀 급박한 상황에서 비록 이제 감독을 맡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전창진 감독을 감독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 그 과정의 네. 과정이었죠. 그거야 뭐.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감독까지. 근데 저는 여기서 거론되지 않는 감독님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인정을 못 받는다는 뭐, 거죠. 기자들한테. 네, 기자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즌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2명이 아니고 1명이기 때문에 뛰는 외국인 선수가 1명이기 때문에 예전 외국인 선수 2명이 뛸 때는 감독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외국인 선수 2명이 좋은 선수면은 이걸 좀 네. 상쇄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인 선수 1명이 4쿼터를 뛰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 선수 1명만 4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팀의 변화나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우리 팀의 필요한 부분을 국내 선수들 결국 잘 살리는 부분의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감독들의 역량이 정말 많이 보여지는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외국인에 의지하면서 편하게 이런 표현 써면 편하게 농구하려는 감독님들은 되게 힘든 시즌.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여기 거론되지 않는 감독님들도 자기 자리에서 엄청 노력하시. 저는 유동훈 감독도 사실 저 뽑으려다가 유동훈 감독 저도 제가 이걸 넣질 않았어요. 유동훈 감독 넣질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하다가 넣질 못했는데 유동훈 감독도 훌륭한 감독이죠. 그렇죠. 유동훈 감독 정말 좋은 감독이죠. 그리고 뭐 다 이상민 감독도 물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감독이나 현주혁 감독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썸머리그 할 때 현주혁 감독이 갔는데 가장 오랫동안 게임을 본 그 심지어 LG는 외국인 선수 2명을 다 계약해놓은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거 그냥 이런 선수 있구나 보기만 해도 되는데 현주혁 감독이 아침부터 와갖고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한 번도 뜨지 않은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빼고는 한 번도 뜨지 않은 감독이 현주혁 감독이었다고요. 그래서 현주혁 감독도 그렇고 뭐 서동철 감독도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물론 팀 성적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팬들한테 좀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있는 감독님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전창진 감독도 선수를 물론 안 좋은 일들로 하여금 조금 자신의 커리어를 다 날려버렸지만 어쨌든 선수 팀을 리빌딩하고 팀을 바로 세우는 면에 있어서는 능력이 확실하신 분이고 그런 부분 다 각자 위치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감독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감독님 성적이 안 난다고 감독이 어떻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결국 감독님들도 팬들의 응원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들도 감독님들에게 조금 감독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힘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갔네요 시간. 시간 금방 벌써 2시간 넘었는데 네. 금방 시간이 지나갔습니다.